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주식회사 ELT CTO 나정승입니다. 저희 회사는 해외 공적 개발 원조 사업 중에 솔라 미니그리드를 바탕으로 해외 사업에서 선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호모 프로를 이용해서 미니그리드 사례 기반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호모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제 이와 같은 창이 뜹니다. 이 호모 프로그램은 미국의 신재생 국책 연구소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요. 지금은 이제 호모 에너지라는 회사가 업그레이드해서 이런 이 마이크로그리드 또는 미니그리드라고 표현하는 소규모 분산형 전력망을 가장 경제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 이렇게 분석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게 이 디젤 발전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리드 계통입니다. 이제 국가 전력망 사업자들이 이 계통에 이제 뭐 온자력, 수력, 화력 발전소를 연결시켜서 운영을 하겠죠. 이제 그런 걸 AC망으로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이런 게 이제 그 부하예요. 이제 뭐 1시간 단위로 하루 24시간 또 12개월 이런 부하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런 부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이 신재생 에너지, 여기 이제 풍력, 태양광, 배터리, ESS 라인이죠. 여기서 그림에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는 DC 라인에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컨버터가 필요합니다. 전력 변환기가. 그리고 디젤 발전기와 그리드는 AC 라인에 연결되어 있어서 부하를 공급을 하는데, 자, 이 툴은 이제 바로 이런 시스템을 가장 경제적으로 이 구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더 세부적으로는 용량을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신재생 에너지원을 쓰다 보니까 지금 나사에서 제공하는 그 전 세계 유성 지도가 있어요. 어느 지점 우리가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 지점을 선정을 하면 리소스 자원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풍력, 온도, 또 태양, 일사량 그런 조건들을 받아서 결국 이 신재생 에너지원이 그 지역에서 얼만큼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경제성 분석 툴이다 보니까 경제적 어떤 지표가 있습니다. 보니까 할인율이라는 게 있고, 인플레이션율이 있고, 또 연간 용량 부족 비율, 전력을 이제 조금 24시간 더 못할 경우에 이 비율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업 기간 이렇게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집어넣어서 가장 경제적인 구성, 초기 투자비가 적고, 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순현재 비용, 25년 동안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초기 구축비, 운영비, 기타 이런 비용들을 순현재 비용 시점에서 가장 적은 비용을 산정해주는 구성에 대해서 호모가 알려준다는 것이죠. 강의는 호모 프로에 대해 소개하고요. 또 미니그리드 구성 요소를 프로그램 내에 설계하는 겁니다. 부하, PV, 스토리지, 디젤 발전기 이런 구성이 되고요. 이 설계를 바탕으로 이제 경제성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분석하는 시뮬레이션, 오티마이제이션,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호모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니그리드 또는 마이크로그리드의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 분석 도구가 되겠습니다. 분석 방법은 모의 실험, 최적화, 민감도 분석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림을 포함하면 시뮬레이션, 옵티미제이션,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 이 3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좀 세부 내용을 보면요. 모의 실험 같은 경우는 미니그리드 장비에 가능한 모든 조합에 대해서 실행 가능한 시스템을 탐색하는 모의 실험을 한다는 거죠. 여기 PV 용량,
풍력 발전기 용량, 또 배터리 용량 이런 것들을 가능한 다양한 많은 조합을 구성해서 자 그렇게 한 결과 중에서 이제 최적화 단계를 거칩니다. 모이시어만 미니그리드 모든 조합 중에 가장 경제적인 시스템을 선정하는데 이제 그런 기준, 대표적인 기준이 순현재 비용입니다. 뭐 사업 기간이 25년이라면 그 순현재 비용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현재 시점에서 그 비용을 할인해서 산정한다는 거죠. 25년 동안 계속 매년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것을 물가 성장률이나 기타 이제 할인율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순현재 비용을 산출하면 가장 비용이 작은 게 저희한테는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발전 단가 또는 연료 사용량에 민감한 어떤 사이트에서는 연료 사용량을 어떤 기준으로 최적화를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풍속이랄지 또는 일사량 뭐 조건이랄지 또 연료 비용 같은 것은 사업 기간에 따라서 변동이 많습니다. 그런 변동까지 고려해 가지고 이런 변수의 영향을 모델링해서 변수에 따라 최적 시스템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이 풍속이나 연료 비용이 변경할 때 가장 경제적으로 싼 어떤 미니그리드 구성을 찾아준다는 거죠. 호모가 모델링하는 장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전원인데요. 전원은 뭐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쓰는 PV, 풍력, 디젤 발전기, 또 전통적인 유틸리티 그리드, 수력, 또 바이오매스, 또 이런 연료전지, 마이크로 터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호모 프로를 사는 모듈에 따라서 이 구성이 소프트웨어상에 있을 수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에너지 저장 장치는 이제 플라힐, 맞춤형 배터리 뭐 리튬이온 납축전지 이런 걸 선택할 수 있고요. 요즘에 이제 플로우 배터리가 있고 또 수소로 저장을 탱크로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부하는 이제 되게 이제 우리 전력 부하를 말하죠. 이제 호모가 지금 호모 퀵 로드 빌더라고 이런 이미 내장 프로필을 부하를 줍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부하를 현장 조사를 해서 하루 24시간이고 1년 약 8,700개 정도 되죠. 그런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하는 게 가장 이제 좋겠죠.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미국 전역의 비슷한 지역의 부하 통계들을 호모가 이제 내장 프로필로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부하가 연기 가능한 부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호모에서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부하는 전력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돼서 긴급하게 그 부하에 당연히 전력을 공급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물을 펌핑한달지 냉동한달지 이거는 이제 피크 시간대가 아니고 전력이 좀 남았을 때 좀 시간을 급하지 않게 지금 연기 가능한 부하가 있다면 그것도 모델링이 가능하다 이거죠. 또 열도 지금 이 부하로서 열부하로서도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자, 호모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homoenergy.com 이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고요. 트라이얼 버전, 한 달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매할 경우에도 월간 또 연간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최근에 보니까 연간 42달러, 연간 구매로 했을 때 월간 42달러 정도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를 넣으면 이런 소프트웨어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한 가지는 이제 요즘 다 64비트 쓰지만 32비트 운영체제를 쓰고 계시면 32비트로 다운로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윈도우 기반이죠. 또 맥 기반은 다릅니다. 자, 이제부터는 미니그리드 설계 디자인 단계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기초 정보를 입력하고 지역을 선정하고 자원 정보를 다운로드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실행을 처음 딱 시키면요, 이런 메뉴가 뜨죠. 그래서
뭐 지금 프로젝트 A는 지금 동티모르 야따우르 섬에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준 거죠. 두 번째는 실제로 여기 사업 지역, 이 지역이 지금 벨로이죠. 이 벨로이 지역을 클릭을 하고 그렇게 해서 리소스를 가져오게 되면 이런 창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태양광, 온도, 풍속 이거에 대해서 나사가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이 지점의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운로드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이 할인율, 물가 성장률 뭐 요것은 이제 이 기본 세팅을 놔두고 넘어갑니다. 근데 나중에 조정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기 부하를 가장 먼저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로드 메뉴에 일렉트릭 온. 자, 이게 이제 지금 실시간으로 소모돼야 될 부하입니다. 그리고 이런 디퍼러블 이런 이제 부하는 연기 가능한 어떤 부하이고요. 또 열적 부하도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전기 부하를 이 클릭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서 보면 이게 이제 프로파일링 된 데이터입니다. 실제하고는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피크 최대 수요 전력이 있는 달이 언제냐, 뭐 7월달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커뮤니티니까 마을, 좀 시골 마을 이야기하죠. 주거지, 상업지, 산업지 중에 선택을 하면 이런 프로파일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이제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측정 했던 그런 데이터를 집어넣는 창입니다. 임포팅 하는 그런 게있죠. 그러니까 시기열이니까 하루 24시간이고 1년분 넣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미국의 그 유사한 기후 조건을 갖는 자료,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도 경도가 비슷한 어떤 그런 조건에서 전기 부하를 조정해서 사용하라 이런 것이죠. 그렇게 이제 클릭하고 나면 이와 같은 창이 뜹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이제 그 아이콘이 나와요. 여기 있는데 이거는 여기를 클릭해서 편수 값을 다양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값이 다르겠죠. 그럼 이 다른 값에 따라 다양한 조합을 구성을 하죠. 그래서 호모가 이제 모의 실험해서 민감도 분석해서 가장 경제적인 안을 찾아주는 거죠. 뭐 여기 예를 들자 보면 조정된 연간 평균 전력 이 양이네요. 1일당 여기가 지금 10,000 킬로와트 아워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뭐 8,000이 될 수도 있고 7,000이 될 수 있겠죠. 7,000, 8,000, 만에 따라서 마이크로그리드 구성이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경제적인 것을 시뮬레이션하고 최적화하는 결과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입력할 수 있어요. 이렇게 24시간 동안에 부하를 입력할 수가 있고, 2번은 이제 12개월 동안에 또 주중 주말을 구분해서 또 입력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랜덤하게 이제 부하를 값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데이 투 데이니까 뭐 하루가 바뀔 때마다 약 10% 변동률 가지고 랜덤하게 뿌려줄 수도 있고, 타임 스텝이니까 24시간 단위로 이렇게 랜덤하게 뿌려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정된 연평균 부하 전력량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입력을 하면 5번 지표 스케일드 이 지표에 이게 지금 만이 돼 있죠. 그래서 만으로 입력이 되고 여기 5번 데이터 보면 평균 일간 평균 전력량 킬로와트 아워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평균 전력이죠. 평균 전력 이거 그다음에 이제 피크가 이렇게 최대 지금 수요 전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피크값. 그리고 이제 부하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베이스라인 데이터는 여기서 1번 또는 2번, 3번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계산해서 넣는 거고요. 스케일은 이제 여기서 내가 임의의 값을 넣어주는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 6번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일일 프로파일, 또 12개월 계절적 프로파일, 연간 프로파일을 부하 곡선을 보여주고요. 자, 이제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고급 옵션입니다. 이제 이런 옵션이 부하 변동에 따라서 비용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고효율 부하를 쓰면 당연히 비용이 더 달라지겠죠. 그래서 전기 수요를 이렇게 줄여주죠. 고효율 부하. 전기가 그만큼 소비를 안 한다 이거죠. 고효율 LED 램프 같은 걸 쓸 경우에. 그럴 때 이제 효율 승수. 예를 들어서 LED 램프가 형광등 대비 80% 정도 감소하는 걸 부하에 이제 앞으로 향후 교체할 예정이다. 그럼 이 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0.2라고 쓰고요. 그때 들어갔던 돈, 뭐 $200다. 근데 그거의 수명이 10년. 그것까지 고려해서 경제성 분석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양한 부하에 관련된 시계열, 부하 곡선을 표시해주고 또 부하 데이터를 외부로 보내주는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지금 이 스케매틱 그림 창에 이제 부하 아이콘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전원을 입력하는데 이제 화석 연료 발전기, 뭐 대개 디젤 발전기를 사용하죠. 디젤 발전기는 컴포넌트 구성 요소 속에 제너레이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뭔가 배기가스 나가는 그런 모양이 있죠. 그리고 발전기 종류를 이제 선택합니다. 여기 스크롤 다운 누르면 여러 가지 이제 발전기를 넣고 발전기 모델이 뭐 전 세계 발전기 회사가 많기 때문에 모두 다 사양이 좀 다르겠죠. 근데 이제 최대한 비슷한 모델을 선택해서 발전기를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발전기를 추가하면 이제 이와 같은 발전기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뜨는데요. 자, 1번 창이 이제 우리가 그러면 경제성 분석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입력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1kW라고 단위가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발전기를 구매했는데 그걸 100kW 발전기를 구매했으니까 그걸 100으로 나눠주면 1kW 비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 단가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개념입니다. 이 첫 번째는 캐피탈이니까 초기 구입 비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해외에 들어서 이 디젤 발전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발전기 제조회사로부터 구매하는 구매 비용 위에 운반비도 있죠. 그 다음에 그 발전기와 관련된 토목공사 뭐 또는 뭐 그 발전기 실을 지어야 한달지 그런 비용이 초기 비용에 해당돼요. 캐피탈 다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다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리플레이스먼트는 교체 비용인데 이제 예를 들어 발전기 실을 짓고 뭐 기초공사를 했고 이거는 교체할 때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순수하게 발전기를 구매해서 또 운반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죠. 좀 작게 이제 더 되는 경우가 더 많죠. 일반적으로는 저는 같이 넣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O&M 비용. 자, 이 O&M 비용은 지금 연료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모품을 교체해야 한달지, 엔진 오일, 또 연료 오일 필터랄지, 또 발전기 기동용 배터리랄지, 그래서 디젤 발전기 운전하는데 O&M 비용으로 이렇게 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료비는 별도 항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놓고 나면 지금 이것이 1kW 단위당 입력을 해놓고 나면 두 번째가 이게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좀 용량이 이제 커지면 되게 일반적으로 단가가 좀 낮아지잖아요. 용량이 작은 거 예를 들어 하는 것보다 큰 거 하나 사면 더 싸잖아요. 그럴 때 이제 승수를 넣어라. 캐피탈 초기 구축 비용, 교체 비용, O&M 비용도 경우의 수를 더 한번 따져보라는 거죠. 자, 3번에는 자, 이렇게 이제 1kW 단위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실제로 대충 용량을 정하고 싶은 그 용량을 써놓는 겁니다. 100kg, 300kg, 500kg, 700kg, 1000kg 이렇게. 그러면 효모가 비용 산정을 할 때 이 경우의 수를 가지고 디젤 발전기 용량은 조합을 바꿔가면서 선정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는 이제 사이트에 대한 특정된 입력값을 이렇게 집어넣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소 부하율, 최소 부하라는 말이 최소 부하 미만이면